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함티어 톡톡 6번째 영상을 가지고 온 톡톡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잠을 깊이 못 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민영 ABA 연구소 김민영 소장님과 미어백 아동발달상담센터 설봉찬 원장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서동수 위더스 정신건강의학과 서동수 원장님도 찾아뵙고 도움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우리 아이 꿀잠 자는 팁을 들어보러 가보실까요? 반갑습니다. 김민영 ABA 연구소 김민영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어백 아동발달상담센터의 설봉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수면 습관 때문에 고민이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밤에 잠들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깊이 못 자고 자주 깨서 다음날 너무 힘듭니다. 자폐 아동에게 수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자폐 아동을 키우면서 수면 문제로 고민해 보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이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도 많은데 연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50%에서 80% 정도의 자폐인이 수면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어릴 때 심하다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이 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폐인들이 경험하는 수면 문제를 살펴보면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경우, 잠이 너무 많거나 없는 것처럼 수면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있군요. 못 자서 고생하는 경우를 주로 본 것 같아서요. 저도 아이가 어릴 때 수면 문제로 고생했어요. 제 아들도 잠드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특히 청각이 예민해서 그런지 겨우 잠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면 잠이 깨버려서 속상했어요.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라도 들리면 울면서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하고 저도 밤에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다음날 힘든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발달센터를 하면서 만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 중에 잠과 관련된 어려움을 가진 사례가 참 다양했는데 잘 때 힘들고 잘 깨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어머님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재웠는데 잔인가 싶어서 살짝 이름을 불렀더니 대답을 해서 허탈했다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이 다 잘 때 앉아서 힘들다는 호소도 많이들 하세요. 네, 맞아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들어볼까요? 자폐 아동의 수면 문제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나요? 수면 문제는 주의력 결핍과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거나 짜증과 울음 혹은 텐트럼과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짜증나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 배도 자주 고파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고 이런 상태로 아이들은 꼭 받아야 하는 교육적인 중재를 받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또한 아이의 수면 문제는 모든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드시 중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케이스의 아이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낮 시간 동안의 치료, 교육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졸려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는 짜증도 많이 내게 됩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 타고 이동할 때 차에서 잠을 자게 되고 정작 저녁에는 안 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 제 경우엔 아이의 낮잠을 끊을 때쯤이었는데 센터 치료를 마치고 이동할 때 차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니 낮잠을 끊는 훈련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조수석 뒤편에 DVD를 설치해주고 교육용 컨텐츠를 보여줘서 차에서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일찍 자게 되고 숙면을 취하니 낮 시간 동안 교육 효과도 올라가서 주 양육자도 수면으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자차로 이동을 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인데 차에서 자는 문제는 저녁 수면에 영향을 끼치니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봉찬 원장님이 하신 방법은 아이 수면 사이클을 잡으려고 노력해서 좋은 효과를 본 경우 같아요. 비슷한 경우라면 원장님이 하신 방법이 효과적이겠지만 아이의 특성이 다르다면 기대와 달리 수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선 내 아이를 관찰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마다 특성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수면 문제가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아이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수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을 때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함께 고려해서 대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 구성과 스케줄 조정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환경, 수면 루틴, 수면 스케줄, 운동량, 잠들 때에 의존하는 것들의 재구성, 시기 조절, 낮잠 조절 등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환경으로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이 특히 소음에 민감하거나 감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편안해야 합니다. 특히 누웠을 때 수면 등이나 조명이 눈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들이 누웠을 때 문 밖에서 소음이나 다른 가족들 소리가 나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루틴은 예측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아야 하는데요. 20-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TV, 핸드폰, 동영상 등의 전자제품은 동화책 읽어주는 어플이라 하더라도 잠자기 루틴에 넣지 마세요. 이러한 활동은 아동을 자극해서 잠자는 게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루틴은 시각적 스케줄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침과 기상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말과 주중 스케줄의 차이가 없는 것이 규칙적으로 따르는데 가장 좋습니다. 아동을 너무 일찍 재우면 잠드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동은 오히려 1시간 더 늦게 재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혼자 잠들게 하는 것이 수면 교육에 도움이 되는데요. 부모 없이 혼자 잠들게 교육을 시켜야 자다가 깨어도 다시 혼자 잠들 수 있습니다. 모든 아동과 성인은 잠자는 동안 여러 번 잠시 깨어나는데 이때 침대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다시 잠드는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수면 중 깨어서 한참 잠들 수 없다면 처음부터 혼자 잠들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아이를 방에 혼자 놓고 재우지는 마시고요. 점차적으로 아이와 분리하시는 계획을 세우세요. 아이와 나란히 옆에 누워서 토닥이며 재웠다고 하신다면 아이는 눕고 부모는 침대에 앉아서 토닥이고 그 다음에는 아이는 누워있고 부모는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아서 재우시는 것처럼 아이가 한꺼번에 변화를 크게 느끼지 않게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또한 부모보다는 애착 이불이나 수면 소음 등
부모가 없더라도 아이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자극들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낮 동안의 운동은 아동이 밤에 깊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잠들기 직전에 운동하는 것은 숙면을 몹시 방해합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완전히 방전시킬 목적으로 자기 전에 가장 활발하게 몸을 써서 놀아주시는데 이러한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 조절과 관련해서 카페인이나 설탕이 든 음식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이 든 음식이나 설탕이 당연히 아동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아이는 몸에서 카페인이 빠져나가는데 12시간이 걸리는 아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일 수밖에 없다면 4시 이후에는 단 음식이나 초콜릿이 섞인 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어린 아이들의 경우 낮잠을 자는 것이 밤에 숙면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4시 이후의 낮잠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낮잠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니까 정말 좋은데요. 저는 운동, 낮잠 이 2가지로 수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낮에 힘을 많이 빼면 밤에 잘 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낮에 걷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5살 때는 1km도 걷지 못하던 아이가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하루에 7km를 걷는 날도 있었고요. 그 결과 밤에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게 되면 저녁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져서 5세 후반에 의도적으로 낮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잠자기 시작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앞당겨지게 되었고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아이들마다 수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다 다를 테니 어떠한 방법이 내 아이한테 맞을지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봉찬 원장님은 낮 운동과 낮잠 조절로 효과를 많이 보셨네요. 말씀드렸듯이 아이마다 많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방금 알려드린 일반적인 원칙들을 고려하셔서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수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면서도 빙과류나 달콤한 음료, 에너지 음료 중에 카페인이 많을 수 있다는 걸 놓치고 고생하시다 뒤늦게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신 경우도 많아요. 민감한 음식에 신경 쓰시면서 카페인 빙과류를 놓치는 것처럼 생각지 못했던 사소한 곳에 아이의 수면을 방해하는 자극이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점들을 참고해서 하나씩 찾아보면 수면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어른들이 자는 사이에 저희 아이가 깨어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간 적이 있어요.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데 필요하면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도 될까요? 사실 수면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어려움인데 다른 어려움 때문에 가리워져서 실제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사례의 경우 다른 행동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물 치료를 했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 행동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아이가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낮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저희들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면 문제는 그 자체를 동반되는 중요한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잠자리 환경 구성과 음식이나 활동의 조정, 시각 스케줄 사용 등이 우선적으로 수면 문제를 다루는데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환경적인 접근과 심리 사회적인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때 수면을 촉진시키는 약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면제라고 불리는 약물부터 멜라토닌과 같은 생리적인 성분의 약물까지 다양하게 아동 청소년의 상태와 심각도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일주기 활동에 영향을 주는 멜라토닌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생리적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2에서 5ml 정도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여행을 가는 동안이나 비행기 안 등에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 유도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특히 행동 문제가 함께 동반된 경우는 소량의 리스페리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호자분들 중에는 혹시 내가 편하자고 아동에게 약물을 먹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수면을 잘 취해야 아동이 심리교육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으며 건강할 수 있고 가족들의 안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는데 도움이 된다면 수면 유도제라도 먹여볼까? 자는데 꼭 약까지 먹여야 되나? 약이 해롭진 않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본 분이 많으실 텐데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아버님,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을까요? 네, 수면 루틴에 대해 배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써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수면 유도제에 대해 궁금증도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오늘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부모님들께서 아이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감각적으로 예민한 자폐 아동 중에는 수면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 문제는 아이의 발달과 가족의 삶의 질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이마다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찰하고 기록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아이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면 루틴을 비롯해 수면 스케줄, 운동량, 낮잠과 식이 조절 등을 활용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